볼게요. 자, 중2 때 배웠던 것 중에 이제 뭐가 많은데 그나마 조금 써먹는 거. 이 단원하고 연결된 것 중에 외심과 내심에 대한 개념 정도? 잘은 거의 안 나온다. 그래도 가끔 나오는 거, 무게중심.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심이라는 건 뭐예요? 외접원의 중심이었고, 어떻게 그리냐? 사실 여기선 중요하진 않죠. 특징이 뭐예요?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그림으로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외심의 특징은 이 외접원의 중심으로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반지름이니까 당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내심이야. 뭐 내접원의 중심이죠. 내심에서 좀 알아둬야 될 성질은 원을 감싸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얘들 뭐 작도하고 막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요. 자, 여기 내심에서 좀 알아두면 좋은 성질은 이 양옆에 있는 애들 길이가 같죠? 접선. 그래? 길이가 서로 같다. 요게 좀 써먹을만 하고요. 자,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무게중심에서 좀 알아두면 좋은 성질은 뭐냐? 얘네들이 이제 중선, 여기도 중선.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지? 이 무게중심에서 알아두면 좋은 성질은 이렇게 6등분 했을 때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와 전부 같다. 그 성질이 있었죠? 그리고 뭐 하나 정도만 더 하자면 그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이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냥 중2 때 했던 거. 되짚어서 그냥 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중2 때 좀 닮음도 간간히 나오지만 그냥 정말 가끔 나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그렇구나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2 때 중에 나오는 것 중에 이등분선이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 두 종류가 있죠.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A를 2등분한 요 각이 내려와요. 그 이때 우리는 요 만나는 점 D라고 했을 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알아? AB 대 AC가 BD 대 CD다. 요 성질 알고 있겠죠?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 근데 뭐도 있어? 외각도 있습니다. 외각.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지금은 이 A라는 각을 내각 안쪽에서 이등분한 거죠. 근데 어떻게? 여기를 조금 더 쭉 이었을 때 여기 외각을 이등분합니다. 외각을 이등분했을 때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이 점이 또 D가 존재할 거고, 이때 어떤 비율이 또 성립한다? 똑같아요. A에서 B까지 길이와 A에서 C까지 길이가 같으면 뭐가 같아? B에서 D까지 길이와 C에서 D까지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A까지, B를 기준으로 D까지, C를 기준으로 A까지, C를 기준으로 D까지 똑같아요. 자, B를 기준으로 A까지의 길이와 C를 기준으로 A까지의 길이가 같으면이 아니라 얘네 둘의 B가 있으면 그럼 이 B에서 이 D까지의 길이와 C에서 D까지의 길이도 똑같다. 그러니까 그림만 정확히 그리면 밑에 수식은 똑같죠? 근데 포인트는 뭐다? 그 B라는 C라는 점에서 각 A까지의 거리 B와 D까지의 거리 B, B랑 C에서 A까지의 거리 B와 D까지의 거리 B가 같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었습니다. 중2 때 것 중에 주로 쓰인 거 이 정도. 그다음 중3 것 중에 이제 좀 쓰이는 거는 삼각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삼각비 당연한 거고, 원에서 이제 쓰이는 거 봐야겠죠? 원주각은 지난 시간에 증명할 때 좀 보여드렸어요. 원주각은 그래서 그런 것 같다. 빠르게 한번 볼까? 자, 원주각은 뭐였어요? 어떤 호가 존재했을 때
이 호를 호 이외의 원 위에 점을 하나 찍어서 그어 보면은 요 각을 원주각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어디로 그어도 다 크기가 같았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이 원의 중심을 이은 이 호의 중심각을 그었을 때 이 크기는 어떻게 된다? 이 원주각의 2배가 됐었다. 내가 동그라미 하나면 이 중심각의 크기는 동그라미 2개였다. 이런 성질도 있었어요. 뭐 2학기 때 시험에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상기를 하면 좋고. 자, 그럼 이 원주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2가지 정도 얘기를 했었던 게 있죠?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생깁니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면 요각과 요각이 더해지면 얼마다? 대각의 합이 180도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풉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게 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고등 과정으로 얘기하자면 이 정도? 그 외에는 뭐 딱히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이런 성질들 이제 여러분 이 무당을 푸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야. 근데 지금 써놓은 거 보면 물론 얘는 그렇게 중학교 때 의미 있게 많이 안 다루긴 했지만 나머지 애들은요 너무 당연하게 다루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막 그런 고민을 해요. 아, 내가 중학교 과정에서 좀 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도형 파트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2-2나 3-2죠. 뭐 1-2를 걱정하는 경우는 잘 못 봤고 2-2 걱정을 특히 많이 해요. 왜? 닮음이 어렵거든. 근데 그 닮음에서 막 이상한 도형들 있죠? 거의 안 나와요. 물론 아예 안 나와. 그나마 좀 활용도 있는 건 중3에서 원 같은 애들. 근데 걔네도 너무 막 국소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일반적인 애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도형에 구멍이 있는 것 같다. 정말 기본적인 것만 다시 복습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막 엄청 딥하게 심화 문항까지 다 다룰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고. 자, 그럼 문항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연습 문제 11에서 일단 11-1번 한번 보자. 자, 문제 적는 동안 한번 읽어보시죠. BC가 지름인 원이 있고요.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 BC의 길이가 13이고 CD의 길이가 5일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사인 A를 구하라고 합니다. 사인 A. 어떻게 풀지 혹시 좀 흐름이 보이시나요? 보였으면 좋고 안 보였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특징, 그거 하나 안 했구나. 이거는 그냥 이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요. 자, 지름이 있네요. 지름. 여기 나오는 용어로 하자면 대문자 R이 외정의 반지름, 이 R이 13이야. 그리고 지름을 지나잖아. 그럼 이때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 뭐냐? 이렇게 이었을 때 삼각형이 생기죠.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생겨요. 이것도 많이 쓰이는 성질입니다. 좀 전에 얘기를 안 했는데 빗변이 지름이면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거 진짜 많이 쓰여요. 정확하게 좀 머릿속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뭐 구하지? 사인 A를 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했던 성질을 하나 쓸 겁니다. 원에 내접한 사각형 보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다? A와 C의 합이 180도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sin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in A를 구하라는 소리는 결국에 뭘 구하라는 것과 같다? sin 파이 마이너스 C를 구하라는 소리랑 같고요.
바로 보이시죠? 그리고 각 변환에 의하여 sin 파이 마이너스 c는 어차피 2사분면이지? 얘가 어차피 180도보다 작은 각이에요. 그래서 사인은 플러스입니다. 그럼 뭐랑 똑같다? 그냥 사인 C랑 똑같아요. 자, 그럼 사인 A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사인 C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인 C는 여기서 구하면 되는데 얘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얘가 13이고 여기 오니까 여기 12겠네. 따라서 사인 C는 얼마다? 13분의 12다. 이렇게 풀면 되네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학교 개념이야. 그나마 고등학교 개념 쓰인 건 뭐야? 이거 각변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중등 기하에서 되게 기본적이지만 까먹을 수 있는 요소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 중에 볼만한 게 자, 우선 11-10번 한번 11-10 세 변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2x 플러스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1인 삼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 가장 큰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그건 기억해요? 가장 큰 각은 대변이 가장 길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이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길까를 봐야 됩니다. 누가 제일 길 것 같아요? 누가 제일 길까? 일단 확실하게 비교 가능한 건 있죠. 자, x제곱 똑같아. 근데 얘는 x 더하기 1을 더했고 얘는 1을 오히려 뺐지. 그러니까 얘보단 무조건 얘가 클 거야. 그럼 이제 얘네 둘 중에 누가 큰지를 봐야 돼. 알겠죠? 어떻게 보면 돼? 비교를 하면 돼. 자, 얘에서 얘를 빼봅시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서요. 자, 2x 플러스 1을 빼요. 그럼 뭐가 남냐? x제곱 마이너스 x가 남아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야 돼. 그럼 얘가 0보다 클지 작을지를 따져야겠지. 근데 변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 세 변은 다 0보다 커야 돼. 특히 얘가 0보다 커야겠죠. 그럼 이로 인해서 x는 기본적으로 뭐보다는 커야 되냐? 1보다는 큽니다. x가 1보다 큰 값이야. 그럼 이때 이 친구의 값은 x제곱에서 x를 뺀 거는 1보다 큰 거니까 x제곱이 x보다 커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가 더 커요. 그래서 얘가 가장 긴 대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유형도 오늘 비슷한 거 테스트에 있었어요. 자, 그거의 큰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죠? 그 얘를 기준으로 대각을 볼 거야. 그럼 그 대각을 뭐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코사인 세타. 누구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자, 코사인 법칙 두 종류 있었어요. 변의 길이 구하는 거, 각의 크기 구할 때 쓰는 거. 자, 이거 안 외우셨으면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리세요. 자, 이 세타를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변이 나오면 됩니다. 2 곱하기 2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얘네들 각각 뭐해? 제곱을 하면 돼요. 2x 플러스 1의 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해주고 뺍니다. 뭐를? 얘 제곱한 걸 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어차피 분모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그냥 두시고. 자, 분자 계산을 할 거거든요. 분자 계산할 거야. 자, 그럼 분자 계산할 때 그냥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좀 제곱하기가 싫잖아. 그래서 얘네 둘은 합차로 좀 계산을 할까 해요. 일단 얘는 그냥 제곱할게요. 그럼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고, 자, 얘네 둘은 합차 계산할 겁니다. 어차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자, 그럼 둘을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2x제곱에 플러스 x가 남고요. 자, 둘을 빼줍니다. 자, 둘을 빼면은 x제곱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자, 그 다음에 계산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생기네.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4x 제곱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여기 마이너스 4x제곱. 그럼 4x제곱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 상수는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합차를 저렇게 가지 말 거였구나. 미안,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이걸 푸는 것보다 묶어두는 게 더 깔끔하겠네. 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친구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로 되냐? 1로 돼요, 1로. x-1로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x고 여기 마이너스 x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x제곱이면 돼.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제곱이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3x면 됩니다.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그럼 위에 친구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앞에 마이너스 빼주고 얘 인수분해 해보면 2x 플러스 1하고요.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통째로 다 지워져서 남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거 이제 외우고 계시면 바로 보일 건데 안 외우면은 뭐 그래프도 그려서 찾겠죠? 자, 세타는 언제 2분의 1이냐? 코사인이 60도일 때 2분의 1이에요. 60도 3분의 파이. 근데 얘가 마이너스 4가 붙었다는 소리는 아래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근데 그 대칭성을 이용을 해주면 이 세타는 뭐가 되냐?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2파이, 다른 말로 120도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가장 큰 각은 120도. 물론 이 계산을 조금 축약하는 거는 묶어준다는 개념으로 가면은 조금 더 깔끔해질 겁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괜찮나요? 자, 조금 생각이 필요한 문항을 하나만 더 하고 RPM으로 넘어갈게요. 152쪽에 11-16입니다. 11-16. 얘는요, 엄청 막 어렵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도형을 다루는 스킬 중에 한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각 B를 세타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C에서 수선을 내린 걸 F라고 했고, B에서 요 AC에다가 수선을 내린 걸 E라고 했고, A에서 요 BC에다가 수선을 내린 걸 D라고 한대요. 그럼 그때 저 AD의 길이와 BE의 길이와 CF의 길이의 B를 각각 4대 3대 2로 줬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때 뭘 찾지? 코사인 세타를 구하자.
자,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코사인 법칙을 알고 계신다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세변의 길이에요. 세변의 길이. 그럼 세변의 길이를 안 주고 뭘 줬어? 수선의 길이를 줬네? 그럼 어떻게 풀까? 싶은 거죠? 자, 어떻게 풀지 혹시 짐작이 되나요? 자, 얘는요, 수선의 길이의 비거든요? 우린 수선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도 되죠. 높이의 비다. 높이. 맞아? 높이의 비가 각각 4대 3대 2인 거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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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을 해봐. 이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하지. 그러니까 밑변이 BC면 그때 높이는 AD인 거야.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한 거라. 만약에 밑변을 내가 AC로 잡았어. 그럼 높이는 B인 거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거라. 내가 밑변을 AB로 잡았어. 그럼 높이는 CF인 거지.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한. 이 세 종류의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럼 높이의 비가 이렇게 줬어. 근데 뭐는 동일해. 넓이는 동일하죠? 넓이는 당연히 같은 삼각형이니까 동일하잖아. 그럼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논리가 가능하다? 이 밑변의 비는요,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자, 그럼 AD라는 걸 높이로 했을 때 그때 해당하는 밑변은 BC가 되겠죠? AD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 B2에 해당하는 밑변은 AC가 되겠죠? 그리고 CF에 해당하는 밑변은 AB가 되겠지? 그럼 이 밑변의 B는 이 높이와 정확하게 반비례가 됩니다. 그럼 이 B는 어떻게 쓰면 되냐? 얘네들을 거꾸로 쓰시면 돼요. 4분의 1 대 3분의 1 대 2분의 2. 이거 이해돼요? 자, 얘네 둘이 곱하면 1이잖아. 얘네 둘이 곱하면 1이죠? 얘네 둘이 곱하면 1이지? 넓이는 똑같을 거예요, 비율이. 이게 높이들이고 이게 밑변들이죠? 그럼 밑변 높이 곱한 게 똑같아야 돼. 그래서 4, 3이니까 여기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로 하면 곱했을 때 다 1로 동일하겠죠? 자, 근데 우리는 비율을 보통 분수로 잘 안 쓰지? 그럼 여기에다가 전부 다 12를 곱해주면은 3대 4대 6이라는 비율을 얻을 수 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A랑 마주보고 있는 걸 A랑 소문자 A로 쓰고요. AC, B랑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소문자 B라고 쓰고요. AB, C라고 씁니다. 그럼 A 대 B 대 C가 3대 4대 6인 거야. 그러면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그럼 A랑 B랑 C의 비율을 알잖아. 그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A C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거 이해되나요? 자, 높이의 비를 가지고 밑변의 비를 구했고요. 그 밑변이 각각 세 변의 길이의 비니까 그걸 가지고 세 변을 알았으니까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다. 2 곱하기 3 곱하기 6이고요. 여기는 36에서 16 빼면 20이니까 29. 약분될 거 없겠네. 그러면은 36분의 29가 코사인 B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느낌 알겠나? 저 스케일 같은 경우는요, 종종 중등 과정 하다가도 나와요. 밑변의 높이의 비를 주는 거는 결국 밑변의 비를 주고 싶었던 거다. 오케이. 이런 느낌이고, 자, 그럼 RPM으로 한번 가봅시다. RPM. RPM 풀어온 것 중에서 질문할 거고요. 뭐 다 같이 풀면 좋지만 너무 많으면 적당히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6, 97입니다.
722번, 26번. 722, 726. 일단 두 개 다 네, 봅시다. 예, 일단 답을 반한 모양들이죠. 722번. 자, 머릿속에는 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재생이 돼야 돼. 그럼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한 상황,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원이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뭐가 주어져 있냐면 지름 AC를 지나면서 이쪽에 그럼 당연히 수직으로 오겠죠? 여기가 6루트이고요. 이쪽도 6루트입니다. 그럼 벌써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인식이 들지? 그리고 이쪽으로 중심을 지나지 않으면서 D가 있고 요만큼 벌어진 각이 60도다. 자, 이런 세팅입니다. 그때 구하라는 게 CD의 길을 구하라고 하네요. CD. 자, 보통 이제 요 단원 있죠? 요 단원을 풀 때는요, 저 CD를 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지를 상상해 가면 됩니다. 자, CD 여기 있어. 그리고 그러면은 사인 법칙에 대한 인식이 들잖아. 그럼 사인 법칙은 보통 세트가 뭐야? 한 변과 그거의 대각이에요. 그럼 이 CD랑 마주보고 있는 각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이 각이 30도라는 걸 알죠? 그럼 저 CD를 이용한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30도 분의 CD의 길이는 뭐와 같냐? 사인 법칙 기억하시죠?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2R하고 같아요. 2R. 자, 그럼 결국에는 CD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2R이죠, 2R? 근데 2R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지름 여기 있네. 근데 6루트 6루트이니까 여기 얼마예요? 12겠죠. 그래서 얘가 12네. 따라서 CD의 길이는 12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겠죠? 6입니다. 자, 작은 원과 두 원이, 큰 원이 있는데 그 두 원이 만나는 점을 각각 B, D라고 하고요. A랑 C는 A는 작은 원 위의 점, C는 큰 원 위의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A, B, D를 지나는 이 친구의 반지름은 3이고요. 이 큰 원의 반지름은 6이라고 합니다.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의 선택지는 당연하게도 사인 법칙입니다. 그럼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한 변과 한 각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둘을 공유하고 있는 이 BD라는 편 보입니까? 이쪽 삼각형에서 먼저 보자. 자, BD랑 마주보고 있는 건 누구야? A죠? 그럼 사인 A분의 BD라는 요 사인 법칙은 뭐와 같다? 요 원의 지름 6과 같습니다. 또 되시죠? 자, 이번에 이쪽 삼각형에서 볼까요? 자, BD랑 마주 보이는 게 이번에는 각 C네. 그럼 사인 C분의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쓰자. 그럼 사인 C분의 BD는 이쪽 원의 지름이 얼마? 12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어때? BD가 지금 공유된 상태에서 사인 A, 사인 C 나왔고 구하라는 게 사인 C분의 사인 A잖아. 그럼 이 상태로 둘을 어떻게 할 거냐? 나눠버리시면 됩니다. 나눠요. 근데 요거 분수해 주니까 BD는 약분이 되겠죠? BD 약분되고 분모에 사인 A가 올 거고요. 분자에 사인 C가 올 겁니다. 그게 12분의 6이니까 2분의 1과 같겠죠? 근데 구하라는 게 이거 역수 취한 거네. 답은 얼마? 2가 되겠네. 자, 사인 법칙을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계속 궁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7쪽에 질문하고 싶을 거 있을까요? 730. 730번이요. 또 우선은 그럼 730번.
자, 요것도 이제 좀 당연히 인식이 들어야 돼. 사인 A 더하기 B, B 더하기 C죠. 이게 5대 4대 7. 자, 무슨 인식이 들어야 되냐? 일단 요건 보여야 되겠죠. A, B, C는 파이다. 그럼 A 더하기 B는 파이 마이너스 C죠. B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A지.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 파이 마이너스 B겠죠.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C,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사인 파이 마이너스 B. 이 파이 마이너스 A는요, 전부 다 이사분면 내에 있죠? 그럼 그때 사인은 전부 플러스입니다. 그럼 얘는 다 뭘로 바꿀 수 있어?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로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 C 대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는 결국에 뭐랑 같은 거야? 세 변의 길이의 B와 같은 거죠? C 대 A 대 B가 5대 4대 7이더라. 구하라는 게 뭐예요? AC분의 자, 원래 같으면 얘네가 정확한 길이가 아니라 비율이기 때문에 뭐 5K, 4K, 7K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만 어차피 분모 분자에 있는 K는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AC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자, A는 4, C는 7. A는 4, B는 7, C는 5니까 25. 쌤이 제일 어려워. 자, 이렇게 둘이 더하면은 50이 아니라 65에다가 25 더하니까 90 하면은 남은 건 2분의 9. 풀이 논리 아시겠나요? 자, 다음 98쪽 좀 있을까요? 736번 99쪽에서는요? 괜찮나요? 일단 736번 하고 우선 한번 뭐 마무리하죠. 자, 736번을 보게 되면은 3배의 길이가 10인 정육각형이 있대요. 나름 정육각형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변을 각각 3대2로 다 내분을 한대. 그럼 비율이 다 똑같아야 돼요. 여기도 3대2, 여기도 3대2, 여기도 3대2, 여기도 3대2, 3대2, 3대2. 그러면은 결국에 닮음인 도형이 그대로 안쪽으로 오기 때문에 요 안쪽에 만들어진 것도 정육각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때 큰 친구의 넓이를 F1, 아니 S1, 작은 친구의 넓이를 S2라고 한대요. 자, 그럼 S1부터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뭐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되지? 정육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정육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정삼각형 6개로 쪼개서 보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럼 한 배의 길이가 얼마야? 10이라며.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삼각형 넓이는 외우셔야 돼요.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자, 그런 게 몇 개 있대? 6개 있대.
여기 S1입니다. 뭐 계산하면 되죠? 일단은 25, 6, 22, 6, 5, 30, 150 루트 3. S1은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요 S2를 구하기 위한 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요 한 변의 길이. 뭐 여기가 됐든 여기로 할까? 여기로 할까? 자,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X라고 할까? 그러면은 저 변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그럼 요 삼각형이잖아요. 요 삼각형. 그럼 요 삼각형은 뭐예요? 이 10이라는 길이를 3대2로 내분했고 3대2로 내분했고 3대2로 내분했고 3대2로 내분했으니까 요 길이는 6이고요. 요 길이는 4가 되겠죠. 그 다음 아는 정보가 있나? 저 삼각형에서? 정육각형이니까 한 내각의 크기는 몇 도? 120도가 됩니다. 그럼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네요. 코사인 법칙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x를 구하는 거니까 변의 길이죠. 자, x제곱은 양 옆에 거 제곱하죠. 4제곱 더하기 6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에다가 코사인 120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2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요 자주 나누니까 그냥 외우세요. 자, 얘는 뭐랑 똑같다? 삼각비가 코사인 60도랑 똑같아요. 근데 2, 4분면이잖아. 2, 4분면에서 코사인 얼마? 음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16, 36이니까 52에다가 더하기 24를 해주면 76. 그럼 x제곱이 76이래. 자, 그럼 S2를 구하고 싶죠? S2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4분의 루트 3에다가 한 변의 길이 x라고 했을 때 x제곱 곱하고 그런 게 몇 개 있다? 6개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x제곱이 4인 걸, 아니 76인 걸 아니까 4로 약분해주면 4, 1은 4, 4, 9, 36, 19 그러면 6, 1은 6, 6, 9, 54 114. 그래서 S1과 S2를 더해주니까 264. 그냥 간간히 이런 계산 실수를 좀 하거든요. 덧셈, 뺄셈, 곱셈. 혹시 이상 있다 하면은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저기 교사형이 아니라 답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계산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 듣고 있다면 같이 할 거 아니야.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정석으로 본다면 함수 활용이죠. 153쪽에 있겠네요. 자, 근데 오늘 할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자, 오늘 다룰 거는 뭐냐?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응? 쉽죠?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합니다. 알고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또 구하는 방법을 중상 과정에서 배웠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sin x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야. 그거를 또 쓸 거예요. 자, 역시나 임의의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각각 대문자 ABC라는 각과 소문자 ABC라는 대변을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이 넓이
주로 S라고 씁니다. 넓이. 자, 이 넓이를 어떻게 쓰면 됩니까? 여러분들 아는 거 쓰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각 A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BC sin A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꼭 A로 볼 필요 없잖아. 어디로 봐도 B로 봐도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AC sin B C로 봐도 되죠? 2분의 1 곱하기 AB sin C. 달라질 거 없네. 중3 때 가정하고. 자, 근데 중3 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공식 외울 때 두 종류로 외우거든요. 예각일 때 그리고 둔각일 때. 기억하시나요? 예각일 때 따로 둔각일 때 따로 이렇게 외워. 왜? 사인 그때는 사인 120도 이런 거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할 줄 알잖아. 사인 120도. 아마도 사인 150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돼요. 굳이 둔각일 때 예각일 때 구분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사인 120도 이런 걸 못 구했단 말이야. 중3 때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막 예각으로 고쳐야 되니까 180 빼기 120 해가지고 사인을 구한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 사인 60도 하고 사인 120도는 애초에 사인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지. 자, 근데 얘가요 약간 이제 변형이 됩니다. 사인 법칙을 활용을 해요. 자,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저 넓이에 뭔가 변화를 줄 겁니다. 사인 법칙을 활용한다 라고 했죠. 자,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사인 A분의 A가 2R입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잖아. 그죠?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냐? 이거는 형태에 대한 것만 인식을 하면 돼요. 자, sin A를 뭐라고 쓸 수 있냐? 2R분의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럼 저 sin A 자리에 저 2R분의 A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 sin 법칙을 활용해서 썼을 때 식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이 넓이는 이 자리에다가 sin A를 집어넣으면 되지? 2R분의 A가 들어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 4R분의 ABC다. 이렇게 나옵니다. 활용 가능하죠? 사실 저걸 외워도 되거든요. 그럼 외우면 어떤 생각이 들어? 세변의 곱을 알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다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인식이 들어. 근데 나는 뭐 굳이 느낌이긴 해요.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사실 없어. 굳이 안 해도 돼. 그럼 안 외우는데 대신에 무슨 생각을 하면 좋다? 여기 뭐가 보여? R 보여? R? R 보이죠? R? 그럼 우린 저걸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온다면은 항상 머릿속에는 사인 법칙이 재생이 돼야겠죠? 아, 그럼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보인다? 사인 법칙을 생각하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도 됩니다. 그럼 또 어떤 형태로도 변형을 할 수 있냐? 똑같아. 자, 그럼 얘를 이용을 좀 더 해볼게요. 자, 뭐가 되냐면 A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반대로 B라는 애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sin B분의 B가 2R이니까 2R 곱하기 sin B죠. C라는 애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2R 곱하기 sin C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친구를 그대로 여기 넣는 거야. B랑 C 자리. 왜냐? 라고 하면요. 그냥 문제에서 저런 짓을 해요. 내가 원해서 한다기보단 문제에서 종종 해. 그러니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BC 자리에 이걸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그럼 4R 제곱인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2R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C 대신에 얘네가 각각 들어갔으니까 sin B, sin C, 그리고 sin A까지 곱하십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것도 이 넓이에서 파생이 된 식인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보세요.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 진짜 얘를 활용을 한 거예요.
활용을 해서 이런 형태들, 이상한 형태들도 만들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인식의 범위에는 외우기가 아니고. 자, 한 종류만 더 합시다. 자, 그리고 내저번의 반지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문항이 있습니다. 자, 내저번의 반지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미 아는 거야. 이거는 배웠던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자,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는 뭐 예각이 됐든 둔각이 됐든 뭐 총삼각형이 됐든 뭐 이등변의 삼각형이 됐든 대부분의 삼각형에서 모든 삼각형에서 다 통하는 게 있죠? 자, 원부터 내접원이라는 거는요, 내접하는 거죠, 삼각형에. 무조건 안쪽에 이렇게 접합니다. 자, 이거 결과물 써줄 건데 증명은 그냥 말로만 할게요. 뭐 어려운 증명은 아니니까. 자, 이때 이 넓이를 어떻게 쓸 수 있었냐? 2분의 내저번의 반지름 R이짤 그리고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넓이죠, 넓이. 얘는 뭐예요? 둘레입니다. 둘레의 길이를 알 때 넓이를 구하려면 뭘 알면 돼?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면 됩니다. 이거 증명 안 어렵죠? 어떻게 증명하는 거야? 이 삼각형을 3개로 쪼개서 보면 되지? 요 삼각형 하나, 요 삼각형 하나, 요 삼각형 하나.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그럼 3개를 다 더하니까 2분의 R로 묶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천천히 합니다. 어려운 증명 아니죠? 이거는 중학교 때 한 거니까 말로만 좀 딱 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삼각형이 나오고 내저번의 반지름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보통 뭐가 주어지냐면 요 A, B, C의 길이가 주어져요. 그럼 얘를 알 수 있겠지, 둘레의 길이. 그리고 요 앞에 배운 저 공식을 열심히 또 해서 넓이를 구합니다. 그럼 넓이 구하고 둘레 구했으니까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혹은 내저번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면 요 공식에 집어넣어서 이 중에 모르는 애들을 또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저번 반지름 표현이 나왔다. 그럼 이 공식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1번 일반적인 삼각형이라고 했잖아. 사실 모든 삼각형에서 저게 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쉽냐?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조금 더 쉬워. 그래서 얘를 굳이 분리해서 써줄 겁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도 이거 성립해요. 이건 모든 삼각형에 성립하는 거니까. 근데 직각삼각형이면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인식을 했으면 합니다. 직각 변의 길이는 여기 A, B, C가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 R. 자, 그럼 직각삼각형에서는 뭐가 가능했었냐? 얘가 R이면 여기도 R이죠?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얘는 뭐야? B-R. 여기 뭐야? A-R. 이렇게 쪼갰을 때 여기도 B-R,
A-R이 되겠지. 그럼 뭐가 나와? C는요 A-R과요 B-R 더한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공식화 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 R은 뭐랑 같아? A 더하기 B 빼기 C예요. 그럼 R은 뭐와 같아?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아니, B 빼기 C다. 되고, 알고 있는 개념이죠? 내저번의 반지름을 각각 R일 때 직각삼각형에서는 여기에 정사각형이 생기고 여기도 R, 여기도 R, 여기는 B-R, 여기는 A-R. 그럼 접선의 길이니까 여기도 A-R, 여기도 B-R. 그럼 우리는 전체 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A-R과 B-R을 더해서 구할 수 있고, 그럼 식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걸 살짝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 R은 A 더하기 B 빼기 C죠? R은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다. 이미 알고 있는 걸 그냥 공식화 시킨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이용해서 R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공식을 사용할 수 있냐? 직각삼각형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 당연한 소리 써놨죠, 피타고라스. 자,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이 내정원의 반지름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보통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내저번의 반지름 나오면 뭘 이용한다? 접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알아두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 있죠. 3, 4, 5 3, 4, 5 직각삼각형 있죠? 그럼 그대로 적용해봐. 여기 둘 더하면 7, 이거 빼면 5. 반지름 얼마? 1이겠죠. 이거 외우고 있잖아. 그럼 이거 세트겠죠? 자, 6, 8, 10이야. 반지름 얼마겠어요? 그것도 없이 2예요. 왜? 2배씩 늘렸으니까. 다행이야. 뭐 그런 식의 활용도도 있습니다. 자, 뭐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필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죠.